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하자 내란 특검이 오는 14일 다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사에서 VIP 경로서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재구속 뒤에 첫 소환에 윤 전 대통령 불응을 하자 이제 특검팀에서는 14일에 다시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라고 재차 통보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건강 이상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음을 일단 구치소 측에 확인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이 건강상의 이유를 통해서 이제 출석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통지를 받은 이 특검 측에서 이 지금 현재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구치소에 건강 상태에 대한 확인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지금 현재 확인을 한 결과로는 객관적으로 이 출정이 어려울 정도의 건강상의 사유가 있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회신이 왔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특검 측에서는 그렇다라면 14일에 다시 출석을 해서 이 부분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공수처 조사에 불응한 전례도 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특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일단 특검 측에서 이분 조사를 불응한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크게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구치소에 현재 있기 때문에 구치소로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는 이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다시 한번 이 출정을 해서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통제하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치소에 방문을 하는 이 경우에도 이 1월 달에도 공수처에서 구치소에 방문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구치소에 간다고 하더라도 구치소 조사실까지 이동하지 않으면 조사가 어려운 것은 똑같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번에 지금 현재 특검 측에서는 구치소 방문 조사보다는 소환 조사가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 계속해서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형사소송법상의 어떠한 개념을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 개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구인을 이제 검토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구인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구속영장에는 구인과 구금에 대해서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 이 구인이라는 것이 어떠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조금 쉽게 말하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구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현재 특검 측의 판단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구인 절차가 집행이 될지 그럼 집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루어질지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내란 특검은 현재까지는 소환 조사가 원칙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예,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환 조사가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방문 조사가 이제 검토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치소에서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사실로 나오지 않으면 조사가 불가능한 것은 동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구인을 통해서 이 소환 그 출정을 통한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본 것으로 보이고 또 현재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치소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조사가 불발됐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특검의 이런 진행에 있어서 어떠한 걸림돌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지금 고심 중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앞서도 뭐 체포적부심이나 다양한 법적 수단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은 좀 크다고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수처 당시에 지난 1월에도 구속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체포 적부심이라든지 구속 취소 이런 부분에 대한 청구가 있었고 실제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구속 적부심이라든지 구속 취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런 이제 판단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변호인들과는 접견을 여러 차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이 출석에 대한 대응보다는 이런 구속적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는 구속적부심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영장을 발부할 당시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법리에 대한 다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가지는 이 5가지 지금 현재 특검에서 제시했던 5가지의 이 사유가 혐의가 각각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다툼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도 있었는데 그와 별도로 이 형사소송법 208조를 보면 이 208조에는 한 번 구속이 되었다가 그다음에 이 부분 다시 구속되지 않는 재구속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내란죄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월 달에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이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들었던 5가지 사유가 내란죄와 이 결국에는 결과와 행위 하나의 동일한 사실관계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재구속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위해서라도 구속적 부심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이번에는 순직해병 특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어제 소환돼 조사를 마쳤는데 이른바 VIP 경로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초동 수사의 결과를 보고받고 경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이전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어제 그런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경로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 최상병 특검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가 하면 최상병이 이 당시에 조금 이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 사망이 발생했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 조사 결과 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서 간부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군 내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네. 지금 현재 군대 내부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 경찰로 이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로 이첩하겠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보고에 대한 결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첩을 하고 언론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던 시기에 7월 31일에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첩을 보류해라. 그리고 이 브리핑도 취소하겠다라는 이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실관계로 추측을 하고 있는 부분은 2013년 7월 31일에 이 대통령실 주재 소속 비서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회의에서 이 부분 이런 지금 현재 이첩이 예정되어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윤 전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로를 한 이후에 이 군 이 라인을 통해서 이 수사단에 이 부분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경로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느냐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이 최혜병 특검의 이 사실관계 파악 부분인 것이고 이와 관련한 경로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가 대부분의 진술이었는데 네. 경로가 있었다라는 취지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김태우 전 1차장이라는 진술자가 당시 이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국가안보실의 이 차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쟁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경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진술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김태효 전 1차장이 그동안 뭐 경로는 없었다라는 기존 입장에서 좀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이고 지금 이 사건 자체도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느냐 그러면 그 관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구속 상태로 전환된 것 자체가 어떠한 심경의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추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것이 어떠한 본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진술이 나왔다는 것이고 이 진술이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뭐 이첩 보류라든지 이런 결과의 실질적인 결과의 원인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더 수사를 하고 조금 더 촘촘하게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앞서 특검에서는요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휴대전화 한 대를 확보를 했고 또 짐을 보관하던 창고까지 들여다보는 등 사실상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 최상병 특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제 관계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인적 증거가 쌓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물증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인데 뭐 아이폰 지금 현재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이라고 하는데 휴대전화가 이제 확보가 되었고 뭐 나머지 자료들도 확보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분석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혐의가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혐의가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 물증을 분석함으로써도 확인이 되는 것인데 이
휴대전화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휴대전화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휴대전화가 중요한 이런 증거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현재 윤 전 대통령 확보가 된 이 핸드폰은 아이폰이라고 하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폰과 다르게 이 부분 비밀번호가 잠겨 있다라고 한다면 비밀번호를 푸는 것 자체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석을 할 것이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고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또한 뭐 당시에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그리고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습니다. 임종득 의원의 자택을 포함해서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두 사람의 휴대전화 그리고 임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까지 확보를 했는데 특검 수사에 어느 정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거든요. 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자료들까지 확보를 함으로써 만약에 그 개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그런 자료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구성하겠다는 것이 특검 측의 생각인 것이고 지금 현재는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소식만 나오고 있고 이 중에 어떠한 정보가 들어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떠한 자료가 나오는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압수수색했을 것이고 자료도 굉장히 방대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 자체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정리한 다음에 관계자들, 지금 현재 압수수색 대상자가 됐던 이 당사자들의 인적 증거, 진술을 받는 절차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구성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를 둘러싼 수사에서요. 특검에서 이제 대기업에서 받은 자금 일부가 부인의 차명회사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금의 흐름을 어떤 구조로 보고 있다고 좀 봐야겠습니까? 예, 지금 이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이 사안인데 지금 이 법인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IMS 모빌리티라는 이 렌터카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법인에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투자가 이루어졌던 것이 사모펀드인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이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 4.64%의 이 IMS 모빌리티 이 지분을 갖고 있는 그 회사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이 매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라는 이 회사에서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이 IMS 모빌리티 회사의 지분을 산 겁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46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이 오아시스 에쿼티 파트너스의 총 184억 원 정도가 이제 IMS 모빌리티로 투자가 됐는데 이 돈이 상당 부분이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HS 효성 계열사라든지 이런 관계 회사들로부터 돈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 이노베스트 코리아가 이 사내이사로 지금 현재 이 김예성 씨의 아내인 정모 씨가 지금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김예성 씨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지분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지분을 엑시트하도록 결국에는 현금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 도와준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이 돈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특검이 이 부분 관련해서까지 수사의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법적인 쟁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이 특검법을 보면 이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차명으로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에게 간 재산이 맞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김건희 여사의 측근에게만 돈이 간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 부분 특검에서 조사할 수 없는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 실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보려면 이 지금 현재 김예성 씨를 이제 소환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계좌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의 행방이 해외에 있는 상태여서 행방이 지금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검에서 어떻게 진행할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사안인 겁니다. 네. 이게 또한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이 이 수사 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이 돼서 공수처로부터 특검에 이제 이첩이 된 것인데 이 내용 부승찬 전 의원의 책에서 뭐 CCTV
확인이 됐다라고 했는데 당시 결과가 어땠습니까? 지금 결과로는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이 이 현재 이 윤 전 대통령 부부 그리고 천공 그리고 이 김용현 전 장관 이 네 사람에 대해서 고발이 이뤄진 겁니다.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이뤄졌고 그 혐의가 이 공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한 부분이 있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도 한번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당시에는 경찰에서 이 부분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새로 고발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 부분이 사실관계가 관저 선정 과정에서 이러한 위반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특검에서 이 관저 선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보겠다 이렇게 이야기 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어떤 사실관계가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특검 관련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